이번 주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한 3주간 여러분들이 그 이제 기말고사 그때 그 레포트로 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의미가 있게 수업을 할 겁니다. 사업 계획서를 이제 제가 이때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강의했던 게 그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를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다 사업 계획서에 대한 용어들은 익숙해졌다고 이제 보고요.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학습 목표는 사업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댓글로 만드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사업계획서의 그 8가지 특징이라면 이 8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게 사업계획서 한 장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은 여러분들이 과제를 낼 때는 그냥 이 단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약된 걸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풀었을 때 정말로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걸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 했던 거를 조금 더 한번 프로세스적으로 한번 접근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만 좀 머리에 넣어 놓으셔도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들을 때나 아니면 앞으로 그 사회 나가서 설계를 할 때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내가 설계를 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전문가가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사업 계획서를 만든다는 것은 이 단계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만든다는 이 단계인데 좀 밝아서 안 보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잘 보입니까? 영상 촬영은 어때요? 괜찮습니까? 한번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을 처음에 설계한다는 것은 이러한 전체 프로세스를 설계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죠. 뭐 조사 분석부터 제품 사양을 정의하고 그리고 사업을 계획하는 게 이 단계에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문서화시키고 사람, 돈, 기술, 그 다음에 뭐 분석, 구매, 조립, 품질, 광고, 유통, 고객의 이제 전달까지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가 되는데 이 조사 분석이 뭐냐면 시장 조사입니다. 그 패스트 분석이라고 여기 트렌드 조사를 한다는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트렌드가 가느냐 이러한 조사를 하는 게 조사 분석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틈새가 있느냐 그런 걸 발견하는 게 기회의 발견, opportunity하고 그 다음 위협, 슬래시 나오고요. 그러면 이러한 시장에서의 그 리스크는 어떤 게 있고 경쟁자 5개의 그 five forces를 하는데 5개의 그 영역에서의 경쟁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조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고객이 원하는 그 브랜드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STP를 통해서 그런 브랜드를 찾아내는데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고객이 많은 데를 타겟팅하고 그리고 그 고객의 특징을 보니까 뭐 그때 지난주에 했을 때 한 연봉이 2,500에 뭐 평당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용돈이 한 50만 원 되더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저렴하면서 합리적인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통해서 브랜드를 도출하고요. 그런 브랜드를 만족시켜주는 제품 아이템을 내가 골라내고 그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그 가치가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KPI, 내가 이 매출을 어느 정도 일으킬 건가 이런 거를 이제 예상을 하는 게 사양적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 KPI, 즉 사양이 제품 사양 정의, 이게 제품 개발 목표거든요. 그러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질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조사 분석이 C입니다. C 보는 거, 평가입니다. 평가. 그리고 사양을 정의하고 사업 계획을 문서상으로 이러한 것을 문서상으로 미리 만드는 게 사업 계획서인데 이걸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세스를 실제로 이제 도잉하는데 그걸 도라합니다. 플랜 투 C 들어봤죠? 계획하고 행동하고 평가. 플랜 투 C인데 이거를 비즈니스 설계 관점에서 보면, 즉 사업 설계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C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플랜 투 C가 아니고요. C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플랜하고 그 다음에 도로. 그죠? 그런 프로세스를 가진다는 걸 하나 좀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이게 그때 1대 10대 내의 법칙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C, 즉 그냥 가상으로 조사하는 단계에 있을 때는 노력이 1만 있으면 돼요. 즉 내가 노력 1을 가지고 어떤 에러를 커버를 할 수 있다면 이 사양 정의하고 사업 계획을 할 때 플랜, 즉 계획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요 C 플랜 여기 단계에서 1이면 여기 이제 사람을 구성하고 자본을 이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설계를 하고 요 구매 발주 요 단계 요 때는 노력이 10이 됩니다. 만약에 뭐가 실수를 하게 되면 제품 품질을 보장하는데, 반면에 이제 이게 나의 이제 생산으로 들어가가지고 고객의 이제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 100의 노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충분히 해야만이 결국은 사업을 성공할 확률이 높죠.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요. 실수를 줄인다는 것은 작은 노력으로 이 제품의 품질이 초기 단계에서 모두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 분석을 보면 성공한 기업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시장 조사, 조사 분석 요 단계에서 그걸 실시를 한 업체하고 안 한 업체가 성공하는 확률을 보니까 이 시장 조사 분석을 한 업체가 실제로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거기 몇 배. 그렇게 이제 또 나오는데 60%가 시장 조사를 한 업체의 60%가 성공률이 있고요. 시장 조사를 안 한 업체들은 거의 5%.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사람을 구성하고 이게 뭐냐면 사람하고 돈, 마니, 사람과 자본이 구성이 되면 기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기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CAD나 이런 걸 이용해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이제 메소드 단계인데 이 단계를 끝내면 어떠합니까? 시뮬레이션, K로 컴퓨터 에이디드 이제 엔지니어링이라 해가지고 K를 하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은 뭘 하죠? 이제 구매 발주를 하는 거예요. 도면을 친다고 하는데 도면은 구매 발주하고 또 구매 발주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건이 들어오면 조립해가 생산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품질 검사를 해요. 철학 검사를 해가 품질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홍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통 채널, 이건 대리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수요, 고객한테 이제 인도를 하는데, 자, 우리가 처음에 조사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 트렌드를 통해서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고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을 찾아내고 우리가 제품의 아이템, 내가 뭐 어떤 상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좋을까 그걸 찾아내는 이 단계는요, 시간적으로 보면 우측이 제일 미래죠. 이 고객의 수요를 예측을 해가지고 이 단계에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런 단계를 가졌는데, 자, 이 고객의 수요는 이 과정을 거치는데 제품을 처음 개발할 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기업에서 제품을 개발할 때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럼 1년이나 2년 후에 이러한 고객 수요를 예측해서 지금 이러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있어. 새가 이렇게 가는데 화살로 그 새를 맞춰. 근데 새를 맞추는데 어떻게 맞춰야 돼요? 새가 여기 있으면 날아가 저기쯤 갈 걸 예상하고 미리 활을 이쪽에 쏘아야 되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업이 그래요. 새를 보고 활을 쏘면은 새는 지나가 버려요. 가는 중에 먼 데 있으면. 그죠? 근데 더 어려운 거는 바람이 또 불어. 바람이 뭐냐? 외부 환경이에요. 새파.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래서 이 바람을 다 계산해서 새가 저기 있으면 이쪽을 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돈을 쫓지 말라는 게 새가 돈이라고 보세요. 돈이 여기 날아가고 있는데 돈을 보고 쫓아가 쏘면은 벌써 날아가는 중에 돈은 다른 데가 있어요. 항상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돈을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내가 준비를 해서 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무슨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러한 1년이나 2년 후에 고객한테 필요로 할 걸 예측해서 이러한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케팅이 뭐냐? 마케팅은요, 마켓이 시장이잖아요. 시장. 마켓은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 마켓에 대해서 이런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상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람과 그 돈을 가지고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유통을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되는죠. 시장조사와 그리고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이 전체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죠?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시장이 원하는 것을 준비하고 그 시장의 고객에게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제품을 아니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전체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문가는요, 비즈니스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준비해서 전달해주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뭡니까? 사람이고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끌어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과 돈이 결합이 되면 사무실도 생기고 컴퓨터도 쌓고 그래가지고 이런 수단이 생기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가 판매를 하는데 그걸 전체로 마케팅을 하는데 이 한, 둘, 셋, 넷 이 네 가지를 뭐냐면 4M이라고 하고 사업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라고 그것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그죠? 요 네 가지가 사업을 구성하는 4요소고 또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가 돈을 투자를 하려면 돈을 또 끌어오잖아요. 그리고 제품을 만들 때 돈을 투자한 만큼 또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1년에 얼마를 벌어야 되고 그러면 몇 개를 팔아야 되고 그럼 가격이 얼마에 팔아야 된다. 그게 제품 가격이죠. 프라이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제품을 설계를 해가지고 실험, 구매, 발주, 조립, 품질 검사 여기까지가 뭐냐면 프로덕트예요. 그죠? 프로덕트, 제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단계가 뭡니까? 시합을 인테리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창업 같은 경우에 음식점 이런 거, 뭐 아니면 그 머리 이렇게 이발소 이런 거 미장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광고 홍보를 하려면 SNS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걸 프로모션이라고 해요. 프로모트한다, 구축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유통 채널 이게 뭐죠? 세일즈 하는 거죠. 대리점에 통해서 하는 거. 자, 여기서 보면 4P라고 들어봤죠. 4P. 마케팅에서 4P. 이 마케팅에서는 STP,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 이거는 미리 시장 조사할 때 요 수법이 들어가고 가격,
제품, 그 다음에 홍보, 유통. 요 영어로 하면 P가 4개래, 4P인데 이것이 마케팅의 실제적으로 한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학 분석에서 내가 만약에 창업을 했어. 창업을 하고 날 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갖추기란 쉽지가 않아요. 대기업은 이걸 다 갖췄는데 삼성전자 이거 완벽하게 갖췄겠죠. 근데 나는 기술 쪽에서 한 뭐 몇 년을 근무를 했어. 그러면 기술 쪽으로 했으면은 이 메소드하고 실험, 구매, 조립 요까지는 빠삭해. 그런데 광고, 유통 이런 건 잘 몰라. 시장조차 잘 몰라. 그럼 어떻죠? 아, 나는 프로덕트가 강점이야. 그죠? 그게 수학 분석에서 스트롱이에요. 그죠? 나머지 이거 유통도 잘 몰라. 그리고 광고도 잘 몰라. 그리고 내가 재무 쪽도 잘 몰라. 그러면 내가 강점은 이쪽이죠. 그러면은 제품을 개발할 때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죠. 자기가 엔지니어니까 아무래도 조금 남이 안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세상에 없는 뭔가를 만들어낼 그런 쪽에 제품을 창업을 해요. 그게 뭐죠? 기술 벤처죠. 거기에 혁신력, 중소기업 이런 게 다 이 기준으로 해서 창업자가 창업을 하는 겁니다. 국가가 제에서 돈을 받아 하는 것도 다 이 프로덕트 요게 포커싱이 맞춰져 가지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유통을 좀 많이 해왔어요. 내가 핸드폰 유통을 많이 해왔어. 그런데 나는 핸드폰을 제조할 능력은 안 돼. 그죠? 이건 삼성전자에서 해야 돼. 그러면 나는 광고나 홍보 아니면 유통 쪽을 잘 알아. 그죠? 그러면은 강점이 뭐죠? 나는 이건 잘 못해, 제조. 그럼 이쪽에 강점이 있는 거죠. 그게 스트롱이죠. 또 한 가지는, 나는 말이야, 이 고객이 원하는 수요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즉시 뭐 이렇게 모니터링을 잘해가 홍보 같은 거 참 잘해. 그런데 유통 채널이나 이런 건 잘 몰라. 그러면 고객한테 고객 관계 지향적으로 SNS 이쪽을 잘하는 사람은 또 이쪽 나름대로 또 관심을 가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 아폴테니티와 슬래서는 시장의 기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나의 장점은 만약에 기술 쪽이다. 그럼 기술은 있고 나머지는 없다.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전략이 뭔가 보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내가 재무 쪽도 잘 모르고 광고, 홍보나 유통은 잘 몰라. 이건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을 뽑을 때 이쪽하고 이쪽의 전문가인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 쪽은 내가 아니까 순방이 돼요. 그리고 나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그럼 기술 혁신 이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럼 그거를 시장이 원하는 아이템을 어떤 걸 찾을 거냐. 그래서 여기에 만족시켜주는 나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우선적인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아이템을 정할 때 밸류가 가장 높은 걸 정하는데요. 그 밸류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있을 고객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베니핏 마이너스 내가 제품 투자할 때 가장 저렴하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코스트를 빼면은 밸류가 됩니다. 그죠? 자, 그걸 다시 한번 보면 키 퍼포먼스 인덱스 할 때 퍼포먼스는 효율과 효과의 합이죠. 미래의 그 고객에게 미칠 이펙트를 이 efficiency, 즉 실행 효율성이죠. 그걸 합한 거예요. 그게 KPI.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가 뭐죠? 조사를 했더니 고객이 무슨 불편한 점이 많아. 그러면 니즈가 있어요. 니즈가. 그러면 내가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이런 메소드를 구현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고객이 효과가 굉장히 좋을 거다. 이펙트형도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이 프로세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자, 하나 더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 부분이 있죠. 요걸 다시 풀어가지고 여러분의 사업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아까 그 조사 단계에서 C죠. C에서 보면 동매하고 구매로 이렇게 사업 케이스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의 그 1년 현재 기준으로 봐서 한 2년 전에 시장 이거 규모 제품이 몇 개 정도 팔렸고 그랬을 때 금액은 어느 정도 시장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2년 후에까지 그 시장은 얼마고 그 후기에서는 어떻고 그래서 합계는 어떻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어떤 자료를 인용했다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조사예요. 쉽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다 적어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자 시장조사를 요렇게만 하시라는 거예요. 요렇게만 그냥 정책 경제 트렌드 분석하고 그리고 자 여기서 아까 그 추정 매출액이 결국은 아까 시장조사했을 때 이제 얼마 정도 팔 수 있을 거다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이런 걸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단어 몇 자로 쓰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사업 케이스를 작성을 하려면 이 내용들을 풀어가지고 이제 작성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이거 경쟁자들이 A사, B사, C사 왜 3개가 중요하냐면 산의 법칙이 있어요. 2개는 모자라고 4개는 많은데 이 3개가 대부분 80%를 커버해요. 시장 마켓에서. 삼성, LG, 핸드폰 시장 볼까요? 삼성하고 LG하고 아이폰이 거의 독점이죠. 그죠? 3개 업체만 하면 한 8, 90%는 다 커버합니다. 또 뭐가 있죠? 우리가 가전제품도 뭐 대부분 그렇고 자동차 한번 볼까요? 국내에서 현대자동차, 현대기아 뭐 그 다음에 삼성인지 삼성인지 모르겠어요. 3개 하면 거의 8, 90% 장악해요. 그래서 이 3개 업체, 메인 3개 업체 정도만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비교 항목, 그 비교 항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비교 항목이라는 거는 이 4M 관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맨파워, 돈, 수단, 마케팅, 그리고 그 이제 그 수단 중에서도 보면은 가격, 제품의 그 특징,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 유통, 요 4M하고 4P, 요 관점에서 비교 대상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이 비교 항목이라는 건 여기는 4M과 4P를 가지고 이 업체에 대해서 비교해가 쭉 적었더니 A 업체에서는 내가 배울 만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업체보다 내가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 쭉 적는 거예요. 거기에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사업 계획서가 됩니다. 업체에서 배울 만한 점, ABC 했더니 쭉 이렇게 항목별로 정리를 하는데 꼭 몇 칸으로 할 필요 없이 많이 해도 되고 아주 적게 해도 되는데 이 ABC에 있는 이 업체에 대해서 항목별로 4P, 4M을 가지고 그 체크를 쭉 해보면 이 업체 중에 배울 만한 게 있어. 그럼 여기다가 배울 만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업체들 보니까 내가 이 업체들보다는 잘할 수 있는 게 많아. 그러면 그걸 적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 경쟁자 분석이에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그냥 그 경쟁자 분석하면은 이런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 4P 중에 프로덕트만 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프로덕트에 보면 제품 사양들이 많을 거예요. 뭐 크기, 무게, 뭐 성능 뭐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제품 설계를 하게 되면
이 A사, B사, A 제품이죠. 뭐 제품들이 보면 제품도 3개 정도가 거의 마켓의 80%를 차지한다고. 그러면 그 제품 프로덕트 안에서의 그 비교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만들려는 아이템의 배울 만한 점, 그리고 그 업체들 제품들보다 내가 더 우리 제품이 좋은 거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회사 대 회사로서의 그 경쟁력을 분석했다면 이 제품만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게 사업 케이스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전략 사업 분석인데, 내가 뭐 이제 그 시장 분석을 해보면 시장 규모 같은 게 다 나왔어요. 그리고 트렌드 분석이 됐어. 그러면 거기서 나의 그 기회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렇게 쭉 적어주고, 기회.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위협이 되는 거. 북한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팔릴게 안 팔린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적어주고. 그 다음에 나의 스트롱하고 위크는 뭐죠? 어디서 다르냐? 아까 여기죠. A사, B사, C사 했을 때 포엠으로 해가 비교를 해봤더니 포엠으로 비교해봤더니 나의 그 업체별로 내가 다른 업체에서 어떻습니까? 그 업체들보다 내가 잘하는 거 장점은 여기 적어주고요. 다른 업체에 있는 것 중에 배울 만한 것은 위크 해줍니다. 그죠? 다른 업체가 더 잘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내가 약한 거죠. 남 업체에서 배울 만한 건 위크로 적어주면,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나의 기회에 대해서, 나의 그 포행 관점에서 내가 잘하는 거를 살려주고, 다른 업체가 더 잘하는 거는 내가 보완을 해가지고, 아니면 그 업체를 따라가는 그런 전략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OS 전략. 요거를 먼저 해가지고, 요걸 최우선 목표로 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게, 아까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가면 어디냐? 수학 분석이죠. 수학 분석이 요 위치에 있어요. 내가 포엠이나 포피를 가지고 스트롱 위크를 찾아내고, 그 아플티니티를 가지고, 최우선 목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좀 완전 과학적이죠? 이런 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강의입니다.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도 뭐 어디 참조해서 했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자, 내가 시장 조사를 다 했어. 그래가 전략까지 나왔어. 뭘 먼저 해야 되겠다. 전략이 나왔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심사자들 입장에서 도대체 하려는 게 뭐냐? 당신이 하려는 서비스가 뭐고 아니면 제품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그 비즈니스 모델은 다른 회사나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해서 일반적으로 공통점은 이런 건데, 그 중에 우리는 한 20%는 차별화되는 게 이런 거다. 그걸 여기다 기술을 해주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차별화를 20%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핵심 요소 기술은 어떤 게 있다. 그렇게 설명이 돼야 돼요. 원천 기술이 뭔가를, 남들이 못하는 20% 차별화되는 20%를 해주기 위해서 핵심 요소 기술로서 우리는 어떤 걸 프로그램 소스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설계로서 핵심 기술은 우리가 그 제품의 어떤 설계 도면 핵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파이낸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이건 뭐냐면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은 이건 프로덕트예요. 그죠?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사업에서 지금 가는데 한 번 더 이제 방향감을 잡기 위해서 전방인 건 뭐냐면, 자, 시장 조사 해가지고 시장 규모를 찾아내는 거는 이쪽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려는 사업 아이템은 이제 전략, 사업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핵심 기술,
그리고 차별화 이런 건 프로덕트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스 쪽으로 갈게요. 마니, 파이낸스 쪽으로. 마니, 파이낸스, 이건 보면 이제 매출 원가 이익, 판관 영업이익. 자, 우리가 매출액은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올해는 매출은 어느 정도 일어날 거고, 그리고 내년에는 얼마 일어날 거고, 내후년에는 얼마 일어날 거다. 이게 결국은 회사가 하는 최고의 그 어떤 아웃풋이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많았는데 매출 원가가 더 많아버리면 적자잖아요. 그래서 매출에 비해서 매출 원가는 우리는 몇 %고, 그리고 매출 이익은 어느 정도 이익이 날 거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판매 관리비 이런 거는 얼마를 사용을 할 거고, 그랬을 때 매출액에다가요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를 뺀 게 영업이익입니다. 네. 결국은 제품이 있으면 제품의 그 재료비라고 보면 되고요. 재료비. 그 외에 뭐 영업 관리비가 판관비예요. 그러면 매출 이익은 뭐냐? 매출액에다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이익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제품이면 제품에 하나 팔았을 때 재료비가 얼마냐? 그 재료비만 떼면은 이게 매출 이익이 되고요. 근데 이것만 들어갔나? 재료비만 들어갔나? 아니죠. 내가 이거를 보관도 해야 되고, 우리 사무실 사람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유통도 하려면 유통 마진도 필요하고, 그런 거를 전부 다 이제 제출해주는 거 이제 다 감안한 게 영업이익입니다. 이게 이제 파이낸스 쪽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사람을 구성해야 돼요. 아까 매니저, 포맨 중에 M.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이제 사업의 주체자, CEO예요. 그러면 구성할 때 옆에다 어드바이서로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을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은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여기다 올려놔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플랜, 테크놀로지, 파이낸스, 마케팅을 담당할 사람들을 이름을 이제 올리는 건데, 이게 뭐죠? 플랜하고 기술, 자본, 마케팅, 이게 결국은 프로세스죠. 프로세스로 보시면 되고, 내가 이제 CEO로서 내가 기술 쪽에 있다 온 사람이다. 그러면 요거는 내가 겸직이 되겠죠. 겸직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나머지 그 계획하는 사람하고 마케팅은 좀 비슷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플랜하고 여기 이름 동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무 쪽은 또 한 사람이, 그럼 한 3명 정도가 보통 해요. 그죠?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조직 구성에서 중요한 거는 이름이 여기 여러 번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도 들어가고, 테크놀로지에 한번 들어가도 되고. 그럼 출생연도 같은 걸 왜 정리하면, 이제 위기질서 같은 것도 사실 좀 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나이를 보험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보통 뭐 한 45이다. 그럼 25세 대학을 나왔으면 한 공식적으로 그런 상장이나 뭐 이런 재직 증명서 이런 거 증명서를 뺄 수 있는 그게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경력은 뭐냐면 내가 어떤 역경을 반대하는 경력이잖아요. 내가 어려웠을 때 어떤 걸 극복을 해가 이뤄낸 그런 좀 남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경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성하면 인사에 대해서는 사업계에서 구성이 완벽하다고 판단합니다. 사람들의 포인트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은 투자를 하는 부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하는 거는 1차년도에는 내가 어느 항목에 대해서 사람, 그 다음에 공장, 인력충은, 그 다음에 임대료,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시제품 제작, 뭐 이렇게 해갖고 돈이 이렇게 소요가 될 때. 내년에는 이 항목에 대해서 뭐 다른 게 또 소요가 될 걸 여기 항목 적어주고 여기 금액을 적어주고 그럼 학계가 나올 때. 그럼 이 학계를 다음 거가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조달금액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자금을 어디서 빌려오느냐? 자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그 다음에 남한테 빌려오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회사에 투자하는 게 자본금이죠. 내가 퇴직금을 가지고 하겠다. 아니면 부모님한테 빌리긴 빌리는데 뭐 부모님 돈을 좀 그냥 맥주화 시켜가지고 해도 되고, 하여튼 자기 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이 이게 중요해요. 타인 자본은 이렇게 많아요. 그 중에 융자 자금, 은행에 빌리는 자금, 그다음 정부로부터 그냥 돈을 지원받는 거, 그 다음에 이 출연받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로부터 벤처 자금을 받는 거. 우리 벤처 회사라는 거는 벤처 투자를 받은 회사가 벤처 회사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자, 그럼 파이낸스 됐죠? 사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아까 4M에다가 4P가 있는데, 이제 4M 중에 지금 사람 했죠? 마케팅이, 파이낸스, 마니 했죠? 그 다음에 메소드로서, 아까 했나요? 한번 볼까요? 메소드 했죠, 그죠? 이게 메소드가 되고, 이 파이낸스가, 이게 이제, 시장의 이펙트 관점인데, 이펙트 됐고, 그 다음에 사람 됐고, 그 다음에 파이낸스, 자금 쪽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은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하고 나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겟 시장을 고객, 예상 고객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걸 그냥 여기다가, 뭐 예상 고객, 20대, 아니, 저번에 그 30대, 남자로서 금융 쪽에 일하는 이렇게 이제 그래서 고객이 명동에 한 80만 명 전체 중에 그 앞에 유동인구가 몇 %고 그래서 그 고객들이 예상 고객이다. 뭐 그렇게 해서 우리 가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하루에 400명이다. 뭐 이렇게 이제 예상 고객이 나오고 그러면 판매 전략은 아까 4P라고 했어요. 프로덕트, 가격, 유통, 진인데 우리 제품의 제품 기획은 어떤 식으로 가겠다. 그리고 가격 전략, 가격 기획은 어떤 식으로 하겠고 가격을 좀 합리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거하고 비싼 거하고 더 싼 거하고 다르죠. 그냥 합리적이면서 중저가에다가 중저가를 해가지고 좀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실제적으로 얼마대에 사겠다. 그게 나오고, 그다음 유통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유통을 시키겠다. SNS를 통해서 공동 구매 쪽으로 가겠다. 아니면은, 우리가 직영점을 하겠다. 아니면 프랜차이즈로 가겠다.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촉진을 해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좀 비용을 적게 해가지고, 구전 마케팅을 펼치겠다. 이런, 이제, 4P 전략이 나옵니다. STP, 4P죠. STP, 4P가 아까 마케팅 전반적인 거죠. 그걸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은 전반적인 거예요. 이건 시장 조사하고 이건 행동 계획이라고 보시면 자, 오늘 제 강의는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그냥 플러름 지나갔죠. 정리를 쭉 해보면 자, 그러면 5분만 쉬고 10분만 더 제가 요약 정리하고 끝내는 걸로 하시죠. 조금만 쉬었다. 담배 한 대